아시아에서 가장 완벽한 거주지가 홋카이도라고요? 근데 실제로 사는 한국인들은 절대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저는 일본 현지에서 직접 취재하는 유튜버입니다. 오늘은 홋카이도의 진짜 모습을 파헤쳐 보려고 해요. 많은 분들이 홋카이도를 아시아의 스위스라고 부르면서 이상적인 거주지로 소개하잖아요. 여름엔 25도 안 되는 시원한 날씨에 겨울엔 눈 덮인 동화 같은 풍경이고 미세먼지도 없는 청정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2025년 일본 현지 조사를 보면 홋카이도는 정말 대단한 곳이에요. 일본 전국 매력도 조사에서 13년 연속 1위를 차지했거든요. 거주자 만족도 조사에서도 계속 살고 싶은 지역 1위에 올랐어요. 특히 홋카이도 상가와군 히가시카와초는 4년 연속 거주 만족도 1위를 기록했죠. 삿포로는 2025년 한국인 여행 만족도 조사에서 일본 도시 중 1위를 차지했고요. 게다가 범죄율도 정말 낮아요. 2025년 최신 통계를 보면 홋카이도는 일본 전국에서 19위 수준이에요. 229명 중 1명꼴로 범죄가 발생하는데 이건 전국 평균보다 안전한 편이죠. 특히 히가시카와초나 나카사스나이무라 같은 곳은 범죄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다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일본인들 사이에서도 음식이 맛있는 지역 1위로 꼽히거든요. 농장이 많아서 유제품이 신선하고 해산물 퀄리티도 최고 수준이에요. 감자, 옥수수 같은 농산물도 일본에서 가장 품질이 좋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여기까지 들으면 정말 완벽한 곳처럼 들리잖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실제로 홋카이도에 사는 한국인들한테 물어보면 반응이 완전히 달라요. 제발 오지 말라고 하거나 한국이 최고라고 내려치기를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일본 현지 커뮤니티와 이주자들의 실제 목소리를 파헤쳐봤어요. 첫 번째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겨울이에요. 홋카이도의 겨울은 정말 장난이 아니거든요. 2025년 현지 조사를 보니까 삿포로 지역 1인 가구 겨울 난방비가 한 달에 1만 엔에서 1만 5천 엔이 추가로 들어가요. 기본 광열비가 2만 5천 엔인데 거기에 난방비까지 더하면 한 달에 3만 5천 엔에서 4만 엔이 나가는 거죠. 실제로 홋카이도에 10년 살았던 일본인의 증언을 보면 겨울 난방비가 정말 큰 부담이라고 해요. 도시가스가 아니라 프로판가스를 쓰는 집이 많아서 비용이 더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에어컨도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이 많아서 따로 설치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어요. 더 심각한 건 눈 치우는 거예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눈을 치워야 하는데 이게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다고 해요. 한 이주자는 눈 치우는데 1시간씩 걸린다고 했어요. 겨울 4개월 동안 주 3회 눈을 치운다고 가정하면 총 48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걸 시급 1000엔으로 환산하면 48,000엔의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홋카이도 현지 커뮤니티 반응을 보면 이런 댓글들이 많아요. 겨울이 너무 길어서 우울해진다. 10월부터 4월까지 반년이 겨울이다. 난방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온다. 도쿄에서는 이 정도까지 안 나왔는데. 이런 목소리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두 번째 문제는 바로 일자리와 급여예요. 2025년 10월부터 홋카이도 최저임금이 1075엔으로 인상됐는데 이게 전국 평균 1121엔보다 낮아요. 도쿄가 1226엔인 걸 생각하면 확실히 차이가 나죠. 홋카이도 평균 연봉이 379만 엔 정도인데 도쿄나 오사카에 비하면 확실히 낮은 편이에요. 일본 현지 이주 실패 사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일자리를 찾기가 정말 어렵다. 특히 전문직은 거의 없다. 월급이 낮은데 겨울 난방비까지 생각하면 생활이 빠듯하다. 실제로 홋카이도 이주 후의 사례를 모아놓은 일본 커뮤니티를 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일자리와 수입 문제예요. 관광업이나 수산업 위주라서 다양한 직종이 없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교통과 생활 인프라 문제예요. 홋카이도는 정말 넓거든요. 도시 간 거리가 엄청나게 멀어요. 삿포로에서 다른 도시로 가려면 차로 몇 시간씩 걸리는 게 일반적이에요. 특히 심각한 게 의료 접근성이에요. 2024년 일본 조사를 보면 홋카이도 지방에서는 병원까지 100km 이상 가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공공교통도 부족해서 차가 없으면 정말 불편하다는 거죠. 일본 지역 의료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해요. 홋카이도는 넓은 면적과 적은 인구 때문에 의료 접근성이 정말 떨어진다. 특히 겨울에는 눈 때문에 응급 상황 대응이 더 어렵다. 그리고 차가 필수인데 차 유지비도 만만치 않아요. 겨울용 타이어는 기본이고 눈길 운전 때문에 사고 위험도 높아요. 일본인들도 홋카이도 정근이 지옥이라고 부르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눈길 운전 때문이에요. 네 번째는 물가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방이니까 물가가 싸겠지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2025년 소비자물가 조사를 보면 홋카이도 물가가 도쿄, 가나가와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에요. 특히 집세를 제외한 일반 물가로 보면 홋카이도와 도쿄의 차이가 거의 없어요.
삿포로의 경우 도시인데도 교통비가 비싸고 외식비도 생각보다 높아요. 일본 현지 반응을 보면 이런 목소리들이 있어요. 홋카이도는 물류비가 비싸서 생필품 가격이 높다. 본토에서 다 가져와야 하니까. 집세는 저렴한데 난방비, 교통비, 식료품비를 생각하면 결국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든다. 2025년 가계조사를 보면 홋카이도 지역 1인 가구 월 평균 광열비가 16,962엔으로 전국 평균 12,816엔보다 확실히 높아요. 다섯 번째는 사회적 고립감이에요. 특히 이주자들이 많이 느끼는 문제인데 홋카이도는 인구 밀도가 낮아서 사람들과의 교류가 적어요. 일본 이주 실패 사례들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친구를 사귀기가 정말 어렵다. 사람들이 친절하긴 한데 깊은 관계로 발전하기 힘들다. 겨울이 길어서 집에만 있게 되고 우울해진다. 특히 삿포로가 아닌 지방 소도시로 가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해져요. 젊은 층은 계속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커뮤니티 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왜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통계나 랭킹에서는 계속 1위를 하는 걸까요? 일본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이렇게 설명해요. 홋카이도의 높은 만족도는 주로 관광객이나 단기 체류자들의 평가가 많이 반영되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2024년 홋카이도 관광객 중 한국인이 66만 명으로 가장 많았거든요. 그리고 홋카이도에 사는 일본인 중에서도 만족도가 높은 사람들은 대부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거나 홋카이도 토박이인 경우가 많아요. 이주자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이주 전문가는 이렇게 말해요. 홋카이도는 방문하기에는 정말 좋은 곳이지만 실제로 살기에는 준비가 많이 필요하다. 특히 직업, 수입 기후 적응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럼 왜 홋카이도에 사는 한국인들은 오지 말라고 하면서 내려치는 걸까요? 일본 현지에서 이런 현상을 분석한 자료들을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진짜로 힘들어서예요. 앞서 말한 겨울, 일자리, 물가 문제가 실제로 너무 힘들다는 거죠. 특히 한국에서 어느 정도 생활 수준을 유지하던 사람들이 홋카이도로 와서 급여가 낮아지고 생활비는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크다고 해요. 둘째는 경쟁을 피하고 싶어서예요. 홋카이도는 한국인들 사이에서 핫플레이스가 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특히 니세코나 후라노 같은 곳은 외국인 투자가 몰리면서 지가가 폭등했어요. 2024년 일본 언론 보도를 보면 니세코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집을 구하기 힘들어졌다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해요. 실제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이 몰려오는 걸 원하지 않는 거죠. 일본 부동산 전문가는 이렇게 분석해요. 니세코 지역은 이미 외국인 거주자가 현지인보다 10배 많은 상황이다. 이로 인해 생활비가 올라가고 지역 커뮤니티가 무너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셋째는 정말 좋아서 숨기고 싶어서라는 의견도 있어요. 힘든 부분은 분명 있지만 그럼에도 홋카이도만의 매력을 아는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망가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홋카이도는 정말 살기 좋은 곳일까요? 아니면 살면 안 되는 곳일까요? 일본 현지 데이터와 실제 거주자들의 목소리를 종합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홋카이도는 정말 아름답고 매력적인 곳은 맞아요. 자연환경, 음식, 치안 모두 훌륭하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관광이나 단기 체류 기준이에요. 실제로 이주해서 살려면 이런 조건들이 필요해요. 첫째, 재택근무가 가능하거나 홋카이도에서도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해요. 둘째, 겨울 난방비와 차량 유지비를 감당할 수 있는 경제력이 필요해요. 셋째, 눈과 추위에 대한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하고요. 넷째, 사회적 고립감을 극복할 수 있는 취미나 커뮤니티가 있으면 좋아요. 2025년 홋카이도 이주 성공 사례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조건들을 갖추고 있더라고요. 특히 재택근무로 도쿄 수준의 월급을 받으면서 홋카이도의 저렴한 집세와 좋은 환경을 누리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정말 높아요. 반대로 홋카이도에서 현지 취업을 해서 낮은 월급을 받으면서 높은 생활비를 감당해야 하는 사람들은 후회하는 경우가 많고요. 일본 이주 컨설턴트는 이렇게 조언해요. 홋카이도 이주를 생각한다면 최소한 겨울 한 시즌은 직접 살아보고 결정하는 게 좋다. 여름에 방문해서 느낀 감동만으로 이주를 결정하면 90% 후회한다. 자,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홋카이도가 정말 아시아의 스위스일까요? 아니면 환상에 불과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혹시 홋카이도에 살아보신 분이나 장기 체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실제 경험담도 공유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리얼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